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하네. 오늘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형님들이 뭐 그런 말도 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고, 제가 뭐 일할 때 저희 상사들이 그랬고, 똑같은 말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제가 20대 때는 뭔 소린가 했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솔직히 지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같냐면은 일주일이 한 이틀 정도 같아요. 엄청 빨라요. 뭐 한 달이 한 일주일 정도, 뭐 1년이 한두 달처럼 느껴져요. 신기하죠. 옛날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요즘은 그래요. 딴 사람들한테 뭐 지금에서야 뭐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과 얘기하면 뭐 마찬가지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이상하다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에서 어떤 교수님인데,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거의 90 가까이 된 분인데,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계단을 껑충껑충 2계단, 3계단씩 뛰어 올라갔을 때가 엊그제 같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팽이 짚고 간신히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눈 뜨면 뭐 1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 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옛날에 찾아본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어떤 그때 내과학자인가 뭐 어떤 그런 쪽에 전문하시는 의사 교수님이 얘기하셨나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했어요. 이유를 말했는데, 뭐 제 생각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면, 5살 아기가 태어나서 5살까지 살다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어떤 뭐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이제 거의 다 뭐 다시 회복되기 힘들죠. 뇌가 손상되면 그게 식물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세계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되게 불가사하게 깨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초등학교 때 식물인간이 돼서 사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80이 돼서 깨어났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80이 돼서 깨어난 이제 노인이 됐죠.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됐다가,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이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10살 때
식물인간에 대해서 뇌사에 빠져서 80살 때 이제 깨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1년 살다가 깨어난 기억으로 1년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80살 때 깨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70년을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이제 거의 11살 정도 됐는데 이제 80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70년 동안의 기억은 없고 11살이 돼야 딱 맞는데 81살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빨리 갔죠. 보통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는 또 오래 사니까 100년 살 거를 11년 살고 만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그 사이의 기억은 싹둑 잘라서 없어진 거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느끼기에 11년 산 거예요. 인생을 엄청 짧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80된 노인은 요게 이제 얘인데요. 우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자고 깨어났더니 80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안으로 이제 죽었어. 그러면 분명히 죽기 전에 인생이 엄청 짧았다고 느낄 거예요. 우선 요거는 접어두고요. 접어두고 이제 관계된 얘기가 또 있는데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습관이 있어요. 또 이제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죠.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하루가 이렇게 짧지 않았어요. 엄청 길었어요. 지금은 짧은데 그때는 하루가 길었어요. 왜 기냐면은 길게 느끼고 지금은 짧게 느끼냐면 그때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로 또 가야 돼요. 설명하자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성장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살아남는 과정이에요. 전에 얘기했듯이 무의식과 의식의 이런 합작품이죠. 강화를 해서 내 무기로 하나씩 나의 무식 속에 무기를 하나씩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기존 우리 어른처럼 이런 노하우가 없잖아요.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함이고 그 신기함이란 뭐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적인 거예요. 대책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불안하고 하잖아요. 대책이 없으면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서서히 외부의 자극에 모든 자극에 예를 들어서 1초에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엄청난 양의 자극을 처리한대요. 과학자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했던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엄청난 양의 외부 자극을 처리한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바람 부는 거 예를 들어서 공기의 질이나 바람이나 아니면 특히 시각적으로 수만 가지가 이제 저희 뇌로 정보가 들어오죠. 어릴 때는 어떤 게 위험인지 몰라요. 또 약하니까 모든 게 적인 거예요. 신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요거는 필요 없구나, 위험하지 않구나, 요거는 위험하구나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1살 때 만약에 100만 개의 외부 자극을 다 처리해야 됐다 그러면 모르니까
경험이 없고 비교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희 무의식에, 우리들의 무의식에 그런 대처 방안들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또 검증을 과정을 거치죠. 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1살짜리 2살짜리 애들이 외부 자극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처리한다. 원래는 이제 더 많은데 줄여서 뭐냐면 1000개를 처리해야 돼요. 다 새로운 거니까. 그러면서 이 피드백을 하고 그 1000개의 자극 중에 이제 조금씩 무의식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만약에 검증이 된 것을 맨날 겪을 때, 매 순간 그것을 겪을 때마다 또 긴장을 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무의식에 넣어서 자동으로 대응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만약에 100개 중에, 아니 1000개 중에 첫 번째 게 A라고 치고, A의 자극이 검증이 돼서 저거는 이제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무의식으로 이제 A, 그 검증된 A로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A가 자극이 들어오면 의식이 그거를 검증할 필요 없이 무의식에 있는 대처 방안 A가 순식간에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화되어 있다는 거는 생각 없이, 검증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그 반작용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빛의 속도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기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이 반응을 해서 A라는 자극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자극, C라는 자극, 이런 것도 이제 반복돼. 살다 보면 뭐 하루에 똑같잖아요. 하루가 내일 하루 똑같고 모레 하루 거의 뭐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이제 변수들이 있지만 거의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뭐 그게 그거잖아요. 매일 하루가.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B, C, D 이런 자극들을 이제 검증을 해서 만약에 대처 방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보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가 최상의,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무의식에 그 장착을 해요. B에 대한 또 C에 대한 이런 대응 방안을 생각할 필요 없이 수만 가지가 이제 또 새로운 자극이 있기 때문에 다 확인된 거, 검증된 거를 또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무의식의 대응 방안 B-, C-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극은 뭐 수만 가지지만 전에 얘기했듯이 비슷한 것은 무의식이 같게 대응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의 자극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를 묶지 않으면 모든 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검열을 해야 되고, 모든 순간에 어제의 신발이 오늘의 신발이 아니라고 철학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게 없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내 친구 A가 오늘의 내 친구 A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내 친구 A가 아닌 오늘의 내 친구 A를 보면 또 깜짝 놀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듯 무의식에 그 대응 방안을 하나씩 넣음으로써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갈수록 그 외부 자극들에 대한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한 그 묶음으로 대응을 하나씩 무의식에 장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매일 사는 게 거기서 뭐 거기니까 그렇게 새로운 자극이, 그리고 뭐 그렇게 모르는 현상이 없어져요.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모든 대처 방안이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새로운 게 뭐 그런 불안이나 외부 대처 방안이 없는 게 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대처 방안들이 많아지고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적어지죠. 그러면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대처 방안들은 우리가 의식이 관여하지 않아요. 대처 방안들.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딴 생각하고 있고 동영상 이거 찍고 있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지 제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도 반복을 해서 자동적으로 요 길이나 이런 속도나 외부 차를 무의식이 비속도로 반응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거를 반복되다 보면 사고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제 무의식이 관여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다른 차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처럼 사고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듯 무의식 속에 이런 행위 패턴이 들어가면 그 시간은 까먹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동영상을 찍기 전에는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가기도 했지만 뭐 그냥 간다 그러면 집에 가는 길이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딴 곳에 집중하거나 그러면 이 운전하는 요 시간이 순식간이에요. 운전을 내가 했나 뭐 그렇게 느낄 정도예요. 좀 뭐 여러가지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그런 대처 방안들로 그 대처 방안들로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많이 쌓여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이 대처하는 것들은 다 까먹는 시간이에요. 무의식은 시간을 감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자동으로 대처를 해요. 무의식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70, 80이 될수록 걱정이 줄어들어요. 그 말은 대처 방안이 필요한 거는 다 무의식이 알아서 하고 모든 그 경험이 있고 살아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안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외부 자극이 원래는 뭐 수십만 가지 자극이 있지만 설명하려고 1000개의 자극 중에 999개의 자극이 대처 방안이 이제 제 무의식에 장착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순식간에 그 발현이 되어서 대처한다면 이제 한 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999개의 반응을 하는 그 시간은 이제 까먹고 무의식이 알아서 처리하고 한 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어떤 원리가 같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살 때 뇌사에 빠져서 80살 때 깨어나는 논리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노인은 깨어난 노인은 순식간에 80살이 된 거예요. 이처럼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살아갈수록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시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있는데 시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몇 개만 처리하면 의식이 처리하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의식은 몇 개만 검열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무의식 알아야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만 처리하면 하루가 가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우리도 이제 뭐 일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두려움에 떨죠. 모르는 게 많으면. 나중에 이제 베테랑이 되면 나머지는 거의 머릿속에서 대처 방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처리되고 몇 개 이렇게 의식적인 거 검열해야 될 것들과 처리하면 그냥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점심 먹고 좀 있으면 이제 저녁이에요. 근데 신입사원은 안 그러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의식적으로 검열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게 긴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 평화롭게 살던 어떤 사람이 어떤 뭐 비행기 사고로 정글 속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 정글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다 알잖아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정글 속에 떨어졌을 때 거의 모든 동물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해충이나 아니면 독을 가진 뭐 이렇게 식물도 있을 거고 뭐 사자, 호랑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감지를 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아마 그 밀림에 떨어진 사람의 그 하루는 아마 1년 같을 거예요. 모든 거를 검열을 해야 되고 감지를 해야 되니까. 아까 그 뭐 베테랑 회사원과는 다르게 처음에 그 사람의 하루는 1년 것 같아요. 1년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공포가 있다고 그러면. 또 전에 얘기했듯이 베트남전에 파견된 그 초짜에도 뭐 공부만 하다가 거기 자원해서 간 사람들은 자원했거나 뭐 끌려갔거나 어떻게 간 사람들의 그 군인이 전투에 처음 던져졌을 때 그 하루는 아마 엄청 길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이요. 자극을 많이 검열을 해야 될수록 시간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이제 점점 노하우가 생기죠. 살아남는 방법을 얻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요. 그게 다 무의식에 있는 대처 방안이 늘어날수록 무의식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상대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것 같아. 오래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상대성 상대성 이론인가? 그 사람도 시간은 각자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다 약간 뭐 다른 얘기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익숙해지려고 할 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A라는 직업을 갖고 하다가 익숙해졌다 그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한다거나 어려운 그런 숙제에 몸을 던지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뭐 살다가 모든 게 이제 지루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의 열악한 환경에 떨어져서 뭐 살아남거나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림 속에 몸을 던지거나 하면 그 새로운 거에 대해 그런 자극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식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길어지고
아마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녀서 새로운 자극에 몸을 던지면 아마 남들보다 더 오래 상대적인 시간이지만 뭐 1000년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매일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도전이라기보단 새로운 곳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은 곳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몸을 던지면 하루가 1년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그러면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년 살면 아마 이 방법을 하면 1000년 만년 정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길게 얘기했지만 요 원리예요. 단순히 무의식에서 처리하는 게 많을수록 무의식은 시간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은 가는데 시간이 다 까먹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하면 의식이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요. 하도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를 저도 하도 많이 살아봐서 별 위험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서 대충 이제 통밥이 나오죠. 어떻게 했든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래 살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이제 몸을 던지려고 이제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다른 뭐 답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확보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얘기가 길어지긴 했네. 하여튼 집에 다 왔네요. 여기까지. 오래 살려면 몸을 모르는 곳에 던져야 돼요. 여기까지.